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잘못하는 대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품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작할 때 그동안은 문재인 했는데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려고 합니다. 네. 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만만해 보입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중도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서 뭐 굳이 그렇게 깔 필요 있냐, 그렇게까지 뭐 깔 필요 있냐, 적당히 해도 지금 깐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용어는 순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엊그제 우리 신의 한수 10시 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52%까지 엊그제 발표했던 갤럽과 리얼미터 발표에 52%까지 지지율을 보이고 있던 그 문재인의 지지율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50% 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요. 채 40시간 만에 바로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데일리안인가요? 그 의뢰로 말이죠. RN서치가 여론조사를 발표한 게 있는데, 이 발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붕괴시키고 결국엔 49%로 추락했다 하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이 최저치는요 2018년도 올해 1월 달서부터 평균 따져보면은 지금 최고 하락된 그러한 지지율이다 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말이죠.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8주 연속 상승해가지고요 45.8%,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절반이 지금 부정적으로 문재인의 국정 운영 수행 평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거 심각하다, 이영자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또 하나 이 RN서치 조사에, 여론조사에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적극 지지층, 문재인에 대해서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이걸 흔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러죠. 무너지지 않는 지지층, 이것이 붕괴된 것이 30%포인트에서 붕괴됐습니다. 자그마치 지금 28.8%,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제 안 되는 적극 지지층이 말이죠. 이게 점점 적극 지지층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동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 말이죠. 호남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호남 그러면 선거 때가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모를 정도로 90% 거의 뭐 올백에 가까운 적극적으로 말이죠. 네, 그렇죠. 몰아주는 이 호남의 지지율. 그런데 여기서 조금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지역별로 절대 강세라고 하는 호남이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77%를 찍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77.3%.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지금 분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대급부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요 46.4%. 그러니까 과반수의 벽이 무너졌어요. 경남은 김경수가 있는 경남도지사를 배출하고 지금 현재 도지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밖에 안 나오고, 부산 문재인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해 쪽으로 해서 이 부산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울산 여러분들 아시겠죠? 울산 우리가 다 뺏겼어요. 광역시장서부터 다 뺏겼는데 왜? 거기는 또 노동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산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런데도 지금 울산에서도 지지율이 지금 반토막 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이건 큰 문제거리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그럴만합니다. 특히나 경북 지역, 그러니까 우리 우파 정권,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권이 붕괴될 때, 무너져 내릴 때의 경북하고 지금 말이죠 완전히 격세지감을 느끼도록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 쪽에, 한국당 쪽에 그 도지사가 계시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문재인의 지지율, 문재인의 이 헛발질, 그리고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이 구미 지역, 경북 구미 지역 선산 이쪽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에 대한 인식이 아주 극도로 나쁩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흔적을 지우려는 그런 거에 역풍을 맞은 거죠. 자그마치 대구 경북에서는요 33.1%, 뒤집어 얘기하면요
69.9%가 문재인을 싫어하는 겁니다.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중도층이 많이 보는 1등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문재인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무너져 가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 네, 아니,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점잖게 해도 충분히 깔 수 있다. 네, 일리가 얘기를 있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아주 공감하고 저도 그래서 문재인 우리가 대통령 그렇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 부른다고 댓글로 야단 맞은 적도 있어요. 저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래서- 아마 그런 글을 올리시는 예.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신의 한 수는 이렇다는데 저희는 뭐 거기에 개의치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현실성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우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거칠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뭐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방송 자체가 이제 우리가 준엄한 방송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보는 만큼 그럼요. 그분들을 우리가 흡수해야 돼요. 예, 저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네. 의외로 말이죠. 우파의 일부 그 극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그거죠. 예, 극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왜 황공당장 문재인한테 대통령자 붙여주냐.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사실은 대통령이 맞아요. 지금은 네, 네. 뭐 대통령을 탈취한 거지만 어쨌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책임도 져야 돼.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심판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처럼 묵시적, 암묵적 지금 북한에 퍼졌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우리가 또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요. 정권 따라서 우리가 이게 흐름이라 우리가 또 우리 정권 때 우리 우파 성향의 대통령님들이 계실 때 좌파들은 또 아주 개무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순환될 거예요. 그런데 방송만큼은 우리가 중도를 포용하고 그리고 좌파에 깨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들도 동감할 수 있는 언어 선택을 그래야지 우리가 언어 승리할 수 선택을 할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내용도 듣기 전에 문재인 뭐 이러면은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이건 보나마나다 이거 극우 채널이구나 그러고. 근데 우리가 언어 선택을 잘해서 그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본론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졌다는 네. 얘기도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뉴스에 이게 이어서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얼마 전에 토요일이죠. 눈을 맞으면서 이재명이 검찰 조사차 검찰 출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뭐 신의 한 수나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예민한 얘기예요. 그렇죠. 달도 차면 기우죠. 예, 권력에다 대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고 자기 자신 이재명 자신도 이 집권 여당에 그리고 권력의 상당 부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 입에서 달도 차면 기운다. 예, 여러분들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고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모자름만 못하다. 뭐 이런 그 권력자로서는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수익기가 정치 구단 뭐 이런 수익기가 있어요. 바닥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냐면 이러한 것들 흔히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기 레임덕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약발이 다 빠진 거예요.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그리고 인기가 아주 알기 쉬운 얘기로 인기가 점점 바닥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입에서 여러분들 권력에 대해서 말이죠.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 너 그 자리에 매일 있는 거 아니다. 기다려라. 뭐 이런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아주 서슴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재명이 이렇게 말한 이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속에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또 하나 반증하는 놀라운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이죠. 김동원 드루킹이죠. 여러분들 이 드루킹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32부 심리공판이 있었어요. 물론 이 재판부는 김경수 커넥션도 김경수 게이트도 함께 주관하고 있는 성창호 재판장이 주관하는 그 재판부입니다. 형사 합의 32부인데요. 여기에서 뇌물공여 어떤 내용이냐면 경공모 회원들이 이제 물론 이제 드루킹도 김동원 씨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의 보좌관 한모 씨에게 전자담배 케이스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전자담배 케이스를 이용해서 500만 원의 뇌물을 준 사건 이것을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이걸 재판하는 겁니다. 이 공판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말이죠.
김경수 재판에서 솔보나르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경공모 범죄 조직에 대해서, 이 경공모 조직에 대해서 김경수를 통해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도 우리 조직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증언으로 나온 얘기가 있죠. 이번에는 여러분들 참 문재인에 대해서 심장을 뚫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6월 7일 날 그러니까 작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도 6월 7일 날 김경수를 만나서 자신들, 그러니까 경공모가 되겠죠. 드루킹이 자신들이 작성한 경제 민주화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포부, 야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는 가당치도 않은 어이없는 뭐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삼성과 롯데, SK 등 같은 이런 대기업을 말이죠. 인수합병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파주를 근거지로 해서 자기 자신들의 경제 공동체를 구상한다. 이러한 그 허무맹랑한 그러한 그 프로젝트, 그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 보고서인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만한 재력이 있느냐? 근데 그 계획은요, 허무맹랑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럴듯한 권력만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그 측근 절대적인 권력을 앞세워서 나랏돈, 국민연금이라든가 기금을 통해서 그 돈으로, 자기들 돈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M&A 하는 거예요. 인수합병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이 생기는 돈을 가지고 파주를 근거지로 해서 흔히 말했던 두루미타운이라는 걸 만들겠다. 이것이 이들이 구상했던 그 경제민주화 보고서입니다. 이 경제민주화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짜로 말하면요, 6월 7일이니까 대통령으로 문재인 씨가 당선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나온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확인했다 하는 증언이 나와요.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6월 7일 날 당신 내가 준 경제민주화 보고서 대통령 보여드렸나? 이런 거죠. 그랬더니 김경수 말을 뭐라 그러냐, 대통령이 보고서는 보았다. 오호. 예, 보았다. 이게 진술 나와요. 그러나 대통령이 그 보고서 내용을 수긍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경수가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김동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얘기예요. 다른 얘기도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있죠. 공소 내용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특검이 수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잘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고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꺼집어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삼성과 네이버는 건들지 말아라. 삼성과 네이버는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말이죠. 그러니까 드루킹은 말이죠. 기대하고 보고서까지 다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드렸는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은 댓글 조작 밤새도록 합숙하면서 파주에서 그 작업을 했는데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았던 이 문건에 대해서 no. 그리고 또 김경수가 한다는 말이 당신들 삼성 네이버는 건들지 마. 이래버리니까 자기들이 후렌을 가지고 있던 구상, 황당무계한 이 구상이 자기들이 상상했던 거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드루킹이 노골적으로 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나온 말, 또 놀라운 얘기입니다. 김경수가 새로운 그 제안을 하더랍니다. 드루킹한테 어떠한 제안이냐? 안희정 프로젝트라는 걸 풀어놓습니다. 안희정 프로젝트가 뭐냐면 안희정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경공모가 일조해라. 이런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안희정 지금 뭐 팽당했는데 그게 그렇죠. 사실은 임종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재인과 관계가 좋았는데 좋았죠. 그 이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때까지는 좋았다. 내용으로도 그래요. 그럼 안희정도 친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희정은 또 그만한 또 지분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평가도 괜찮았고 충남도지사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충남도지사 현역에 있는 안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희정 당대표 만들기에 경공모가 도와달라, 이러한 제안을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여기서 법정에서 나름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라 하느냐,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꼈다. 안희정을 당대표 만드는 일에. 그래서 계속해서
김경수와 관계를 맺어왔다.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김경수가 삼성과 네이버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을 꼭 따져봐야 돼요. 이번 정권, 그러니까 노동자 성향, 친노조 성향의 집권당, 그리고 정권이 삼성을 건들지 말라는 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삼성이 이뻐서도 아니고 이분들의 이 정권에서 바라보는 노조들의 시각은 대기업은 부르주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을 건들지 말라는 건 역대 역사적인 다 정권들이 그렇지만 이 돈줄, 여러분들 삼성, 롯데, SK 같은 그룹을요 완전히 숨통을 끊지는 않아요. 모든 정권이 다 그렇습니다. 왜? 이제는 숨통을 끊으면요 삼성도 망하면은요 제발 첫째 제일 아쉬운 게 권력자예요. 그렇잖아요. 예. 돈줄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드루킹한테. 이 문재인의 복심을 김경수가 전달하는 거예요. 삼성은 미운하고는 안 된다. 삼성이 돈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삼성 건들지 마라. 네이버는 그러면 왜 건들지 마냐? 그거와는 좀 성격이 달라요. 네이버는 굉장히 친정부 성향의 포털이에요. 건들면 안 되죠. 여기서 홍보가 다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국민소통 비서관으로 있는 윤영찬이 바로 네이버 부사장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이 홍보 분야에서 말이죠.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윤영찬 국민소통 비서관, 이 사람이 네이버 출신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네이버와 이번 정권 간의 집권 여당과의 관계는 안 봐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내용 중에, 그러니까 흔히 경제민주화 보고서라는 내용 중에 또다시 얘기가 네이버와 삼성은 김경수도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까지 아주 나름대로 말이죠. 세세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발언, 증언이 계속 쏟아지면서 여기서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경공모 그 주변 핵심 인원들이 김경수에 관련한 증언은, 폭로는 법정에서 다 나옵니다. 서유기 박모 씨도 그렇고. 왜 당신이 킹클랩을 모르냐. 내가 당신을 어느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띄워놓고 내가 설명한 내가 당사자인데. 더군다나 말이죠. 또 다른 둘리 우모 씨나 이런 분들은요. 디귿자 모양의 자리 배치가 있는데 김경수 지사님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 보러 사인 주고 해도 좋다. 고개 끄떡였고 아주 리얼한 이러한 증언이 나와요. 김경수에 관련해서. 그런데 시간이 가고 공판이 자꾸 진행되면서 정말 영린이라고 하는 용의 목에 거꾸로 달린 이 비늘을 만지는 서슴없이, 이건 죽을 걸 각오하고 하는 짓이 아닙니까? 영린? 예, 이것을 지금 이 문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드루킹은 물론이고요. 이재명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재판 내용에서도 보면은 모든 그 재판에 관계가 되는 이 증언 내용 중에 이제 서서히 권력자 문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보통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솔보나르타는 우리가 경공모라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 우리 조직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알고 있었다. 이런 증언. 그리고 대통령이 된 바로 직후에는 이렇게 범죄 조직들이 만들어낸 경제민주화 보고서를 문재인이 직접 봤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인되시는 김정숙 씨에 대한 양산땡에 대한 이 조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상에서의 경인선하고의 밀착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물론 통수권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그 헌법적 분명히 법령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재판에 회부하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는데 규명될 소지의 여러 가지 지금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예의주시한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한민국 애국수찰팀이 이 김경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처음과 끝 신의 한 수와 함께 끝까지 이거 관심 있네 없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저거 결과 뻔한 거네. 해봐야 소용도 없네. 심지어 말이야 특검하고 다 짜고 고스톱이네.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만에 하나
네, 허위범 특검이 출범을 못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름이 다 끼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제 정권도 이재명을 버릴 패라고 하고 그 전에 김경수를 안 버리려고 했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까지 온 것은 오로지 신의 한수 10시 방송을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김경수 사건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많이 놀라셨죠. 이 문재인, 우리도 사실 신 대표하고 10시 뉴스를 하면서 정권에 대한 얘기할 때에는 본의 아니게라도 조심스러웠어요. 왜? 만에 하나라도 허위 사실이라든가 근거 없음 뭐 이런 거를 역풍당할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항상 팩트를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항상 합리적 의심을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10시 뉴스에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대로 이제는 이해 당사자인 경공모의 사실상의 수뇌부 드루킹의 입에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는 이러한 현실까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참,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나중에 진실을 밝혀서 문재인을 탄핵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분위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예. 여러분들 여기서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2016년도에 아니고 처음 만난 게 김경수가 뭐라고 국민들에게 속였냐면요. 이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을요. 2017년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약 지금 1년 이상을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탄핵 정국도 이전에 2016년도 중순에 만난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왜 우리가 시간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파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오명, 예, 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배신자 운운하면서 거기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확고한 증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경공모 범죄 조직이 지금 뭐 드루킹이 후회하고 반성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랬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랬죠. 안철수 그랬죠. 우리 홍준표 대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문재인과 반대급 부족에 있는, 반대 위치에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렇게 융단 폭격을 하고 말이죠. 여론 조작을 했던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하고 청와대하고 관계 있냐 없냐로 우리가 이 문제 서교동에서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예의주시했던 건데 지금 이제서야 이 청와대에 대한 이 증언 내용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이고, 제발 진실이 밝혀져서. 그럼요. 예.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을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확보하고 탄핵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고 임기 전에, 예, 대통령 임기 전에 끌어내려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구출시키고 문재인이 그 자리를 대신 메꿨으면 사실 좋겠다. 뭐 이건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것뿐이 그럼요. 없어요. 예. 사실 뭐 제가 드리기에는 그렇다고 뭐 신 대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공치사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인터넷 방송으로서 유튜브 방송으로서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말이죠. 이것을 만천하에 자꾸 보도한 것은 여러분들 이 드루킹 사건이요. 최초 문제 제기하고 보도한 게 인터넷 방송 유튜브 사상 신의 한 수가 처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겨레가 잠깐 터뜨렸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이틀 나서부터 안 해요. 그거 받아갖고 계속 연일 보도했던 TV조선이 있고요. TV조선이 언젠가부터 우리 갑자기 신 대표랑 저랑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정권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지 눈치를 보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가 약화되는 걸 느꼈어요. 그럴 때 우리 10시 뉴스를 통해서 신의 한 수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끝까지 정말 어떠한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오랫동안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걸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하늘도 스스로 돈 문자를 돕는다. 이 여러분들 지성이면 감천이라 오늘 같은 날이 있네요. 이게 예, 이해 당사자가 자기 입으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는 증언들이
예, 저번 솔보나르타 김경수 재판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니요. 이번엔 드루킨 재판에서 또 나왔다. 결국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하는 사람들 태극기만 들고 후원금만 받고 말이죠. 박근혜 팔이 하는 것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는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렇죠. 싸워야 된다. 예. 문재인과 싸워 나가자.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지금 애국수찰팀하고 신의 한수가 김경수를 막 할 때만 해도 여러분들 솔직히 양심껏 생각해보세요. 저희한테 그렇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거 되지도 않는 거. 예, 하지만 이렇게 가시권 안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특검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예, 참여도 안 한 참여도 사람. 안 했죠. 그 조원진 아닙니까? 예, 조은진. 예. 예.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이제 요즘에는 애국당에서도 이 특검 얘기를 해요. 김경수 게이트에 의해서 여론조작 일부 그 여성단체 그러니까 애국당 내에 뭐 여성분들이 계셔요. 참 열심히 해요. 그분들은 김경수에 관련해서 외쳐요. 그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경수는 어떻게든 애국순찰팀하고 신의 한수가 외쳐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 구속만 서울구치소까지 들어갔다 나와요. 그런데요. 태블릿 PC 문제 제기했던 손석희는요. 방송부분 사장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이사로 영전됐어요. 태블릿 PC 1년 넘도록 외쳤는데 오히려 외치다가 말이죠. 우리 쪽 손실만 더 많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는요. 감성적으로 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진실적으로 그럼요. 지략을 모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무슨 감성이냐면요. 손석희는 나쁜 놈, 손석희는 뭐뭐 새끼 이거로만 가다 보니까 저쪽에선 말이죠.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다 짜갖고 이렇게 하는 거에 우리가 밀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있죠. 시간이 길어지면 모든 국민이 다 그러지만 특히 우리 한국 민족들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요. 딱 덥석 물었을 때 끝까지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애국순찰팀이 이번에 은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잊으셨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시사창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은수미는요. 정말 요주의 인물입니다. 요물입니다. 이 은수미에서 의외로 말이죠. 해경궁 김씨의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검찰이 갖다 못 찾은 그 휴대폰과 같은 절대적인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재명과 은수미 같은 성남시장 출신이고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그 은수미와 그 이재명이 조력을 받았던 흔히 말해서 조폭 관련 기업이라는 것이 이재명에만 베팅한 게 아니고 은수미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밝히고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많군요. 그리고 지금 수사 주체도요. 똑같아요. 이재명하고 뭐냐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은수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잊고 있을까 걱정을 하고 이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생각을 잊었던 생각을 다시 상기시키고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남지청 은수미 관련한 사건 조폭 관련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토하려고 성남지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국수찰팀이 물면 놓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뭔가 하면서 말이죠. 두려운 게 뭐냐면 건들다가 그냥 마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이번에 김경수 이 문제에 대해서 신의 한수와 함께 끝까지 갔던 것처럼 은수미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 진실을 밝히는 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권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그럼요.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밀어붙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와 함께 또 하나의 뉴스가 뭐냐면 오늘 이 김경수의 보좌관 한모 씨라는 분 언젠가 우리 시리아에서 시연을 했죠. 전자담배 케이스 조그만 거 거기에 500만 원. 두 개로 만들어서 500만 원을 줬다. 이런 시연까지 했었는데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한모 보좌관. 근데 이제 당사자는 빌린 거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지기 바로 직전에 그걸 다 변제해버려요. 그래서 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특검이 그러한 내용을 이런지하에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말이죠. 징역형의 구형을 매겨요. 그래서 오늘 이 한모 보좌관은 죄질이 나쁘다. 이 사람은 뇌물수수예요. 돈을 받은 사람.
징역 8월. 그리고 돈을 준 사람. 그러니까 경공모 회원 중에 성원 김 씨라는 분. 이분이 징역 6개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파로스. 회계 담당하고 뭐 이렇게 실제 경공모 핵심 인사죠. 이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또 징역 4월. 모두 징역을 구형합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말이죠. 이 형사 32부, 그러니까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을 하면서 말이죠. 드루킹 측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돈을 준 사람들, 경공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선, 19대 대선서부터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공작을 해오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 그리고 이 범죄를 하는 그 동기가 아주 불손하다. 그러므로 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초범이고 뇌물을 줬는데 그 금액이 사실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특검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겁니다. 벌금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았다는 이 한모 씨.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공직자가 공직을 가지고 거래한 사실은 중차대한 범죄 사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인인데 국회의원의 보좌관인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의 공직,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라든가 이런 거, 센다이 총영사 뭐 등등의 이러한 공직을 가지고 또 거래를 한 거, 이것은 죄질이 극히 아주 불손하다. 그런 의미로 징역, 벌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징역을 8월 이렇게 구형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재판의 결과, 선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것을 유죄로 볼 것이냐, 유죄로 보면 징역 얼마를 줄 것이냐, 또 벌금을 준다면 얼마를 줄 거냐, 이거에 대한 것은 내년 1월 24일인가요? 오후 2시 선고 공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 1월 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월 4일 2시에 선고 공판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 재판의 이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징역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 뇌물 공여 뇌물 수수에는 기준이 뭐냐면요. 첫째, 이 형량을 정하는 기준은 그 거래 금액이에요. 네. 얼마를 주고받았냐, 뇌물로. 이것이 형량을 주는데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의 상징적인 게 뭐냐면 유죄냐 무죄냐. 한모 비서관이 주장하는 대로 빌린 돈이냐 아니냐, 뇌물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이 드루킹 관련해서의 계속되는 증언.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굉장히 그 많은 그 질문과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로도. 그래서 급히 이제 시사창고에서도 그걸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징역이 약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막 이렇게 발끈하는 우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김경수 뭐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김경수는 두 가지의 혐의입니다. 네이버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 경공모와 드루킹과의 공동정범, 이거로 혐의를 하나 받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댓글 등을 이용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기소가 돼서. 그러니까 이 재판하고 김경수하고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는데, 특검이 기소를 붙여서 말이죠. 죄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너는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여기에 김경수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 여기에는 드루킹도 말이죠. 드루킹도 이 사건에도 결부되어 있지만 드루킹은 병합, 다른 사건과 합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김경수 공범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재판을 받고 나오는 선고에 따라서 집행유예든 벌금이든 내고 집에 가면 돼요. 만약에 징역을 받으면 그만큼만 살면 돼요. 보좌관이든 경공모 회원이든. 그런데 김경수하고 드루킹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하고 별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더 무겁고 형량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대로 그 업무방해죄는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약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재판은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고요. 이 재판은 심리가 다 끝났어요. 이제 결심된 거예요. 그래서 1월 4일 날 1심 재판 끝나는 마지막 선고만 남긴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재판과 김경수 재판을 관할하는 재판부가 같아서 그래요. 형사 32부 성창호 판사 주관하에 재판장 하에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순간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래요. 근데 요 부분만 껴서 지금 뇌물죄, 뇌물 공여 주고받은 거, 요죄만 따져서 이렇게
구형이 약하게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이거 끝까지 파헤쳐서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야 되고,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하수인들, 여기 관련된 여론조작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진짜 우파가 사는 길이죠. 네, 그런데 법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어쨌건 그래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한 방에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뉴스는 여러분들 그 대북 관련한 뉴스. 요즘에 대북 관련 뉴스가 좀 많이 없었죠. 매일 나오다시피 했는데 그만큼 그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교착 상태가 심화되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바로 우리하고의 북한하고의 관계도 지금 어떠한 교착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계속해서 말이죠. 예, 허니문 기간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 북한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그 매개차로 한국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내심 가지고 있는 그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정권이 지금 당초 23일 날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서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예외 조항 인정을 받고 말이죠. 그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동안에 거기에 걸맞게 말이죠. 북한이 무슨 화답이 왔어야 되는데, 오늘 문재인이 G20 정상회담 때문에 오늘 새벽에 체코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가기 전에 그 보좌관들, 뭐 비서관들하고 티타임,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드론드론 얘기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문재인이 상심해서 갔다고 그럽니다. 뭐냐,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시그널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 좀 더 확인해봐라. 뭔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러면서 체코로 부랴부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지금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정말 별짓 다 했습니다. 9월 달에 갔다 와가지고 이 감귤이 제때가 아니에요. 제철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촉상받게 말이죠. 그걸 빨리 보내드리라고 말해요. 아니, 철거 아닌 거를 어떻게 보내드려요? 그것도 군용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여러분들 9월 달에 감귤을 200톤을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예? 이렇게 철없는 사람이에요. 철이 돼야 감귤을 수확을 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주는 것 떠나서. 그냥 말이죠. 우물 가서 숭늉 찾는 식으로 그렇게 보채고 말이죠. 채통머리 없게. 응? 그러더니 그렇게 뭐 정말 자기가 할 짓은 다 했어요. 북한에 대고. 그런데 북한이 말이죠. 전혀 뭐 움직임이 없다. 오로지 미국을 의식하는. 근데 미국은 말이죠. 얼마 전에 그 폼페이오가 문재인 면전에서 CBID를 얘기했고, 그리고 아주 뭐 대북 관련해서 말이죠. 아주 그 엄중한 경고를 하죠. 비핵화 하기 전에는 어떠한 제재도 풀 수 없다라고 완고하게, 펜스 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경고했잖아요. 예, 비핵화의 그 진척 상황과 그리고 이 대북 상황,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이 경협이라든가 이런 관계 개선, 이것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핵화는 서 있는데 너네 둘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진일보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직접, 그것도 면전에서. 그런데 지금 북한은 말이죠. 미국의 이러한 그 외교에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갖죠. 심지어 미국이 말이죠. 투트랙,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데 절대 대북 제재는 지켜줘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된다 하면서 두 번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는데 북한이 지금 안 들어요. 북한이 이제 흔히 말하면 덥석 물고 싶겠죠. 근데 북한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 이거 풀어라. 즉각적으로 풀어달라. 이러면서 흔히 우리들 얘기로 튕긴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튕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문재인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데 그에 걸맞게 말이죠. 지금 북한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나온 보도 내용,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또 문재인이 말이죠. 해외 나가 있지만 지금 좌불안석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에 참여했던 우리 정부와 미국 얘기를 이제 그 비판을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대남 선전 매체에서 말이죠.
조미, 북남, 그러니까 미국과 남측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하고 북남 관계 개선 국면에서 경고망동하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요 근래에 굉장히 회의적 분위기라고 자평했던 우리하고의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또 본색을 드러내는 이러한 보도가 나옵니다. 경고망동하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러한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협박이네, 이렇게 협박. 협박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북한 소식통들이 북한이 문제 삼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제일 아픈 부분이 인권이면서도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것도 어떠한 외교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 너희들이 떠드는 인권 별로 신경 안 써.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 라고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속도 있는 제재 완화. 그러니까 이건 빨리 제재 완화 풀으래요. 이건 미국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번 후자에 나오는 게 이제 대남 메시지예요. 대남 메시지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대북 지원. 빨리 돈 달라 이거예요. 아, 참 정말 대단한 북한입니다. 미국한테는요. 제재 완화 이거는 미국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할 말은 그거다. 맞아요. 미국은 그거 뻔히 아는 거예요. 압박하니까 대북 제재 완화시켜 주십시오. 이건 근데 뒤에 말이 정말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울 정도입니다. 대북 지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만큼 더 지원합니까? 지금 국회에서 말이죠. 예산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북 산림협력 사업 여기에만요. 몇 조가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리고 강화 이쪽으로 강화도 교동 이쪽으로 말이죠.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여기에 북한이 응한 거는 인정하고 같이 하는 건 맞아요. 북한이 돈 냈어요? 거기 들어가는 돈 다 대한민국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하고 어떠한 뭐 공동 사업이든 공동자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간에 같이 한다 그러면요. 북한은 그냥 예스 응하면 돼요. 그래 하자 요렇게 하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전력, 돈, 현금 뭐든지 다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선전 매체를 통해서 미국은 우리한테 대북 제재 완화시키고 대한민국 문재인이는 대북 지원 계속해라 이거예요. 참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예? 이러니까 염수정 천주교 추기경께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황을 초청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개방할 수 없는 조직 아니냐, 그러한 집단 아니냐, 1인 독재 체제에서 종교 인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교황님이 방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북한 본색이 이게 뭐 회담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랑 또 교착 상태가 돼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거 그게 아니고 원래 북한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랜 수십 년 동안 이미 학습한 북한의 모습이에요. 문재인 정권만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것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보도에 의하면 여러분들 참 북한이란 집단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이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등골 빼먹는 세금을 뺏어다가 가지고선 자기들을 퍼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이 북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양아치들입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지금 그 내치에서도 그러니까 청와대 한 지붕 속에서도 지금 요즘에 많이 흔들려요. 기강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그 김종천 여러분들 그 의전비서관 이분에 대해서 음주사고 음주 단속을 당했는데 음주 적발을 당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본인이 이제 사표를 냈는데 사실 그 뒤에 여성 행정관 2명이 동승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도 안 받고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갖고 말이죠. 예, 동승자도 처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조죄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이제 뒤늦게 이것이 이제 경찰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로 문재인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어요. 여러분들 수석 보좌관 회의라는 거 매주 월요일마다 합니다. 그런데 3주를 갖다가 문재인이 안 했대잖아요. 3주를 갖다가 다 취소시켜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권 딱 출범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그 과거 정권의 그 불통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일부러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준 거죠. 자기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보좌관들이 자기의 말을 지시를 따르는 받아쓰기 이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보좌관들은 허심탄회하게 건의해라. 이 자리는 보좌관 회의는 내가 뭔가를 지시하는 그런 자리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열린 정치 풍토를 얘기하는 듯 하더니 이번에 청와대가 막 기강이 회의해주고 막 이상한 짓들이 막 여러분들 업무 추진비 주니까 말이죠. 배고프다고 맥주 먹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그때는 말 못했는데 이게 그게 다라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생각한 적폐 중에 하나가 이 음주거든요. 적폐 중에 하나가 음주예요. 그런데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두드러지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임종석이 부랴부랴 그 청와대 식구들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잘못했다. 나 쫓겨나게 생겼어. 뭐 이런 거죠. 문재인도 상당히 삐졌다고 합니다. 예. 가는 그때까지 외국 지금 G20 정상회담 한다고 외국 가는데 외국에서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냥 겉돌다가 쟤는 말이죠. 그냥 외국에서 한 2, 3년 푹 쉬다가 와도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안 계셔도 어차피 나라는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시계는 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체코에 갔는데 말이죠. 체코에서도 또 신 대표 웃을까 봐 내가 얘기 못 하는데 가서 하는 일이 말이죠. 원전 세일즈래요. 원전 세일즈 안 된대요. 아니 그 얘기가 빠져버렸어요. 도착하자마자. 웃기는 거지. 정말 웃겨. 아니 여러분들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남한테 팔으려고 하는 거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이죠. 내가 쓰기 싫고 내가 쓰면은 이거 치명적이다. 이거 쓰면 안 된다 해놓고 남한테 거 팔려고 하는 그거 사기예요. 사람들이 있죠. 몸에 좋은 약 일부러 남들 앞에서 나도 먹잖아. 이거 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먹으면 이게 목에 걸려 죽으니까 안 먹으면서 남한테는 이거 내가 만든 세계 제1등의 제품입니다. 이것 좀 팔아주십시오. 이게 도둑놈이죠. 사기꾼이죠. 원전 세일즈 한다고 뭐 체코 가고 막 그랬다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웃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국 내에 있는 원전들 다 폐쇄합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 이상소를 많이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 뭐 저희를 많이 씹고 막 지금 뭐 정권에서는 아주 죽이려고 대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신 건강 이상설이에요. 이상한 거지. 여기서 폐기시키겠다는 거를 다른 나라에다 판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정권의 침해예요. 정권 침해.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대통령이 말이죠.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자꾸 좌충우돌하고 경제 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나오면 말이죠. 석 달을 못 넘겼잖아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란만 가중하고 말이죠.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1년 6개월밖에 안 된 이 정권에 대해서 벌써부터 말이죠.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정권에 대해서 식상한 겁니다. 지금 1년 6개월의 정권이라면 아주 생기발랄해야죠. 뭔가 새로울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벌써 지루한 거예요. 벌써 식상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다음 뉴스는 이제 국회 뉴스를 여러분들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뉴스가 많아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위원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서로 이제 파행으로 가는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예산소위원회가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핵심적인 이유, 예산심의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정부가 그 세수 결손에 대한 4조 원, 4조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에 대한 세수 결손, 이거에 대한 대책안을 안 갖고 온다는 거예요. 정부가. 투명하게 말이죠. 이 대책을 빨리 마련해 갖고 야권으로부터 말이죠. 야권으로부터 어떠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약점을 잡힙니까? 정부가. 왜 이런 편법을 자꾸 쓰려고 합니까? 이거 벌써 결손 처리가 된 건데 세금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 대책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보완하자고 그러니까 야당은 말이죠.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하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은 트집을 잡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원래 야당은
트집 잡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 그걸 이제 조금 말을 비틀어서 얘기하면 발목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야당이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야당 왜 있어요? 예? 국민들이 야당을 왜 국회의원을 늘려주려고 그러겠어요? 감시 감독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해달라고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꼬장꼬장하게 하는 게 야당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집권당과 정부에 있는 거예요. 정부가 말이죠, 집권당은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정치적 구조가,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집권당이라 해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거에 100% 찬성. 나라는 거덜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약점을 잡히지 마세요. 야권에. 그래 놓고 발목 잡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파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당에서 그냥 버티면은 쟤네들 그 내년에 돈 못 쓰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 12월 2일 날이 법정 기한입니다. 이때까지는 무조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이 정부안이 그대로 들어가요. 정부 안대로. 그렇기 때문에 야권도 말이죠, 무조건 뭐 배짱으로 그렇게 버틸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또 하나의 병폐가 뭐냐면, 이 사실상의 예산소위원회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 11월 말쯤 되면요, 그러니까 12월 2일 하루 이틀 전에 과거의 역대 국회에서처럼 이게 여러분 이런 말 드리면 뭐한데, 우리 신 대표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원내대표들의 여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안에는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질 못해요. 그게 밀실 협상이라는 겁니다. 취재진이고 누구고 일절 못 들어가요. 거기는. 또 거기에는 속기록이라는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주고받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가 좀 이걸 보완을 하겠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관계에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속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말이죠,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야,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 들었죠. 쪽지 예산이라는 게 주고받습니다. 자기 지역구 챙기기 뭐 이런 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올해가 왜 중요해요? 내년에 바로 지나면 뭐죠? 국회의원 총선이 있잖아요. 아마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이 쪽지 예산이라는 게 피 튀길걸요? 그럴 거예요. 예, 피 튀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여당에서도 그 얘기 나와요. 이거 또 밀실로 들어가는구나. 지금 분위기 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말이죠, 이런 주먹구구식의 말이죠, 원내대표 간의 어떤 예산 때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속기록이라도 공개는 못하더라도 훗날이라도 보존하는 이러한 입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한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우, 저도 뭐 저녁 되니까 엄청 피곤하네요. 저희가 뭐 아침, 단장님도 아침부터 새벽 주차지면 저도 나와서 방송을 뭐 8개, 뭐 10개 막 이렇게 찍더니 내일은 또 엄청 또 많아요. 많죠. 네, 요즘 뭐 신의 한 수가 워낙 또 핫하다 보니까 출연진들이 제발 좀 출연 좀 시켜달라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있는 분들만 하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우 힘들어요. 예. 저는 이 저녁 10시 방송은 제 공간이에요. 특히나 오늘 요 자리가 10시 방송, 이 스튜디오가 얼마나 제가 포근한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하는 그 방송 시사창고가 말이죠, 라이브로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가 아니라 이 꿀꿀 돼지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가. 저도 몰랐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잘 안 하거든요. 신의 한 수 처음에 이제 방송 나올 때는 모니터링을 했어요.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점이 뭔가 하고. 근데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제가 시사창고를 제가 찍고 봤더니, 야, 이렇게 목소리가 나갔는데도 그걸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창고 가족들이 들어와갖고 그걸 들어줬구나.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신 대표님한테 부랴부랴 신 대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주변에 했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까 얘기해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이죠, 또 한 번 시도한 게 역시나 또 꿀꿀 돼지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이 다는 안 주는구나. 마이다스의 손, 이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이 어렵더라고요. 남들은 말이죠, 이 앉아서 공부해갖고 하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사창고도 좀 뭔가 여러분들이 동력을 자꾸 팍팍 실어줄 때 좀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 이것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꾸 뭐 배우다 보면 그래야 되는 될 것 거고, 같아요. 뭐 예. 아직도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뭐 끼리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나마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네. 신의 한 수에서 권해주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질은 신 대표도 칭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 좋아요. 예, 기술적인 부분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요. 예, 10시 뉴스에서 차마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 못 드린 거 있으면 또 집에 가서 준비하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내일이죠. 내일은 오전 9시, 8시 반부터 하나요? 네, 8시 반에. 8시 반. 일찍 하셔야 돼요. 8시 반부터 환경부의 시사창고 많이 봐주시고요. 좀 쉬었다가 신의 한 수는 또 오전에 녹화를 하니까 녹화를 했다가 또 계속 방송 나가는데 녹화 어려워요. 저희가 녹화하는 이유가 더 어려워요. 편집이 많아요. 편집은 뭐 저희가 시스템이 돼서 그런데 녹화하는 이유가 짧게 하는 영상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신의 한 수 여러분들께 더 좋은 방송 하고자 스튜디오를 또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다 해놨는데 약간 보완을 하고 싶어서 이번 주 또 일요일에 다시 공사를 또 합니다. 예, 그 조명 카메라 다시 들어오고 곳곳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카메라만 한 10대 이상, 한 20개 가까이 되는 그런, 뭐 거의 뭐 매트릭스 같아요. 사무실이 그냥 막 전선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는 아유 막 저 매트릭스 영화 보면 전선 막 다니잖아요. 꼭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저희가 뭐 방송국처럼 수십억 들여서 뭐 시스템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유 오전부터 오후까지 뭐 이 의자가 자꾸 내려가요. 이제 하도 제가 여기 앉아갖고 의자가 고장 났어. 쭉쭉쭉. 나중에 정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올리다 보니까 신경도 쓰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환경부의 시사창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신의 한 수 10시 뉴스 가족들은 정말 제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너무 고맙고 알람이 필요 없게 처음에는요, 작년에는 알람 안 울려가지고 신 대표하고 저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우리 다른 데는 딱딱 올랐는데 신의 한 수가 한 2달간 알람이 잘 안 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말이죠, 10시 뉴스 알람 필요 없을 정도로 시간 되면 들어와 주시니까 어찌나 고마운지 말이죠. 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8시 반에도 또 그럼요.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힘드네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1등 방송 만들어줘서 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힘들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에 비해서 저는 편하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고요. 신의 한 수 구독 100만이 되면 정말 세상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신의 한 수가 30만 넘자마자 문재인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죠. 신의 한 수가 100만 돼봐요. 문재인 저기 집에 가 있을 거예요. 양산에 아니다, 서울 구치소에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팍팍 눌러주시고 환경부의 시사창고도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되니까 입이 굳네. 마지막 방송이니까.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 예. 어쨌건 말이죠,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의 구독 버튼 팍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